안녕하십니까, 레피디입니다. 6월 24일 바이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증시 코스피 상승했고요. 네, 0.3% 올랐고 코스닥은 0.3% 하락했습니다. 자, 증시 전체가 뭐 크게 움직임 없이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증시는 나스닥과 다우가 거의 부합으로 진행이 되었었고, 우리나라 증시도 거기에 맞춰서 그냥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움직임이 없지만, 자, 코스피가 지금 계속해서 야금야금 이제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점을 확실하게 이제 좀 넘어섰고요. 사상 최고가를 야금야금 조금씩 이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한 방에 좀 올라가는 그런 날이 올 것 같고요. 확실히 코스피는 이 박스권을 애매하게 이어가다가 상단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이 다시 한 번 더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주시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리뷰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리뷰를 따로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하셔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확실히 상승 직전에 그런 상승 임박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팔았지만 증시는 계속해서 고점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한번 들어올 때가 지금 확실히 돌파를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뭐 애매하게 위치를 좀 잡아서 1000포인트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를 확실히 넘었고요. 외국인이 또 이제 코스닥을 사는 듯 파는 듯 뭐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다시 그 델타 바이러스죠. 이제 뭐 델타 플러스까지 나왔던데요. 코로나19가 확실히 진압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아직도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러고 코로나19로부터의 그 경제가 완벽하게 해방되는 것도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신이 좀 보급화가 많이 되었지만, 보급화가 많이 되어서 이제 완전히 코로나를 진압할 수 있을 때는 좀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 공존하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경기 회복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약간 주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주들이 이제 이전에 크게 상승했다가 좀 내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오랫동안 횡보 끝에 다시 한번 꿈틀거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주식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은행주들이 조금 이제 기어가고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증시는 네, 선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선물이 이제 나스닥, 다우존스 모두 0.5%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모두 이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슬 이제 글로벌 증시들이 조금 상방으로 무게를 좀 잡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확실히 좀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올라갈 법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도 1.4%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전에는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빠른 금리 인상을 우려를 해서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날도 좀 있었는데요. 지금 서서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도 파월 의장이 어제 조급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안정감이 다시 한번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다만 이제 코로나19가 또 엄청나게 대유행을 해버리면 좀 난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다시 코로나19에 대한 그 부각성이 뜨면서 이제 이 바이오 종목, 백신, 특히 백신 제조와 백신 개발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도 변이 바이러스, 그 다음에 그 델타 바이러스죠. 델타 바이러스가 또 델타 플러스까지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백신을 또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백신 개발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기존에 있는 백신에 대해서 빨리빨리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뜨겁게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진원생명과학이고요. 진원생명과학은 지금 플라스미드, 네, DNA 백신, DNA 재료죠. 그러니까 mRNA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DNA 재료가 플라스미드인데요. 그 플라스미드가 지금 진원생명과학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최근에 이제 크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진원생명과학의 자회사죠.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그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내년에 또 증설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생산 능력은 더 증가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경쟁사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매각이 되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쟁사가 11조에 매각이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증설을 완료하게 되면 경쟁사보다 이 생산 능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진원생명과학은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아래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치가 11조, 최소 11조까지라고 이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뭐 두 배만 되어도 감지덕지입니다. 지금 시총이 4조만 되어도 8만 원인데요. 지금 상당히 주가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크게 기대를 하고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신규 진입을 했다가 오늘 아침에 잠깐 팔았다가 다시 낮을 때 좀 매수를 했다가 제가 이제 매수 단가를 좀 높여줬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갔다가 좀 높아졌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 매수 단가보다는 조금 그 낮아졌습니다, 주가가. 근데 뭐 내일도 추가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무리 하락을 해도 이제 뭐 38,000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좀 되었기 때문에 투자 주의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넘어가기 위한 조건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D-5일이죠. 지금으로부터의 D-5일의 그 종가가 네, 종가 기준 60% 이상 상승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5거래일 동안에 그 평균 15거래일 동안 가장 높은 주가여야 되고요. 세 번째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 지금 살펴볼까요? 세 번째가 제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여기 투자 주의 종목에 보시면, 여기 세 번째가, 네. 5일 전날 기준으로 해서 해당 종목에 같은 주죠. 네, 같은 기간 주가 지수 상승률의 5배 상승했을 때 이제 세 개가 모두 포함이 되었을 때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사실 만약에 또 상승이 나와서 이 어제보다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었다면 지금 오늘의 5일 전에 그 종가는 사실 이때가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네, 23,000원이었기 때문에 여기 1.6을 곱하시면 네, 이미 3만 얼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락은 네, 투자 경고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과 그런 흐름이 나온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내일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더 이제 거래량을 죽이면서 이 조정이 나온다면 5일선 정도가 올라올 때까지 네, 어느 정도 주가를 형성을 시켰다가 다시 한번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전처럼 이렇게 좀 지루한 횡보가 나오면서 개미를 터는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상승이 좀 거래량이 붙으면서 다시 강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또 오늘의 이 작업이 투자 경고를 피하기 위한 그런 회피책이었다면 자, 5일 전에 그 주가는 이제 내일 기준으로 해서 이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9,950원이 되어서 1.6을 곱하게 되면 거의 48,000원 정도죠. 네. 그래서 내일의 만약에 최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48,000원 이상은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요 정도 라인에서 마무리를 할 거다. 상승을 한다면 말이죠. 근데 하락을 한다면 요 정도 라인에서 네, 좀 하락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투자주의에 대한 기간은 7월 7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큰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엄청난 소식이 또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투자 경고 종목을 가면서까지도 상한가가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핵심은 진원생명과학은 상당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이했던 사항은 이제, 네, 여기.
외국인이 10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네, 기간도 35만 주.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전에도 이렇게 많이 매수했던 구간이 있었지만 오늘 이 100만 주 매도는 조금 부담스럽긴 했어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외국인이 또 추가로 매도를 할 것인지 매수로 다시 전환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2,000원 하락해서 85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자, 갈 듯 말 듯 하면서 21선 위에서 자리를 잡고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의 뭐 요 정도 라인에서 네, 6월 9일 2020년 6월 9일부터 1년 동안 지금 이 자리를 횡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겨우시겠지만 지금 확실히 이제 거의 삼각 수렴 패턴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백신 생산에 대해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도 뭐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넥신이고요. 제넥신은 네, 계속해서 이 바닥 구간을 기고 있고요. 이 하락에 대해서 분명히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 소식이 아무래도 신규 개발의 그 백신입니다. 한미약품과 대량 생산 계약도 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미리 도스를 1,000만 도스죠. 그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시키면 제넥신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백신 가지고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빨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넥신에 대한 그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때를 기다리면서 조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자는 뭐 크게 변화 없이 외국인이 어제 샀던 거 거의 다 매도를 하면서 끝냈고요. 자, 그 다음은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그 보유해서 물량이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박스권 상단에서 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네, 기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크게 오르지 못했고 외국인이 오랜만에 이제 매도를 좀 했고요. 자, 드디어 이제 보유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이 상승이 다시 한번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연기금은 꾸준히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그 보유예수 물량 소화가 끝나고 한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때는 이제 16만 원 선 확실하게 넘으면서 이제는 좀 고점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횡보한 끝에 이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셀리드고요. 셀리드가 오늘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자, 꼬리 달고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이전에 꼬리 달았던 그 지점까지밖에 못 갔고요. 그래도 21선을 아래로 두고 네, 역시 이제 이 삼각 수렴 패턴을 깨고 올라가 버리니까 확실하게 치고 나가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도 이 전고점을 한번 테스트를 할 것 같고 그때가 어떻게 될지 셀리드가 좋아하는 이 삼각 수렴 패턴을 또다시 여기서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매수를 좀 하고 있고 투신과 투신이 들어오고 있네요. 네. 조금 더 지켜보겠고요. 지금 움직임은 뭔가 이전에 그 만들었던 그 패턴과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유바이오로직스고요. 650, 네, 650원 올라서 4850원 마무리했고, 자, 오늘 21선 한번 넘어 보려다가 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하락 끝에, 네, 지지라인을 만들고, 37,800원 정도에서 지지라인 만들고, 61선과 21선이 사이로, 모이는 지점에서 한번 슈팅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오늘은 약간 맛보기 정도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운선 안으로, 네, 주가가 진입이 되었고요. 크게 이제 상승한 뒤에 좀 오랫동안 하락하고 횡보를 좀 했지만 드디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든 것 같아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한번 증가하면서 양봉을 한번 길게 뽑을 거니까 그때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이오 종목도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계속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맨 위에 제가 진원생명과학을 뺀 만큼 아주 뜨거운 종목이니까 이 진원생명과학 지금 뭐 너무 급하게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노림수를 가지고 하락했을 때 신규 진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지금 플라스미드의 그 가치 대비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큰, 네, 성장 가능성이 큰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플라스미드라는 것은 신약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생산할 수 있는 영양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플라스미드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진현생명과학이 신약 개발하는 그런 뜬구름 잡기식 바이오라기보다는 이제는 제조업으로서의 네, 그런 판매 매출액이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 중에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보면 대부분이 이제 약을 판매를 하거나 네, 바이오 시밀러를 판매를 하거나 그다음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진원생명과학도 이제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상당히 크고 8천억 매출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지금 49,900원이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것은 그 최종 목표가가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세력주 종목이 한 번은 보시면 올렸다가 내렸다가 너무 좀 심하게 할 때도 있는데 그냥 넣으시고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플라스미드를 제가 알기 전에는 이게 그렇게 큰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 플라스미드를 알고부터는 정말 진원생명과학이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도 좋은 장으로 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